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였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스닥이 가장 강했습니다. S&P와 나스닥은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은 드디어 역사적인 15,000스닥을 달성했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 나스닥 대조정이 오기 전에 12,000스닥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몇 차례의 조정을 겪고도 결국 1년 만에 25%나 올라서 15,000스닥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텐데요. 잭슨홀 미팅에서는 연준의 정책이 특별히 결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거침없이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분명 또 목요일쯤 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계감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네, 오늘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SAC가 미국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정치적인 그리고 규제적인 위험에 대해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중국 기업을 더 쪼는 것 같은데 왜 올랐나 싶은데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리스크를 보고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투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중국 주식의 투자 위험도에 대한 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진동닷컴, 알리바바, 바이두, 핀두두 같은 중국 주식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제품 관련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가 실적 발표 후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EPS가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 기대치를 거의 50% 가까이 초과 달성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약간 상회를 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20% 정도 상회를 했는데 일단 순이익이 워낙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크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쇼피파이가 틱톡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뉴스에 4% 정도 올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현재 구현되고 있는 쇼핑 기능처럼 틱톡에서도 쇼피파이에서 구축한 쇼핑몰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사 모두에게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파트너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쇼피파이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저녁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건 역시나 성장주인 에어비앤비죠. 특히 기술적으로 그동안 주가 상승을 막던 저항선을 거래량 있는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향후 추세가 더욱 기대가 되고요.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뚫어낸 $150 초반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기차 섹터는 오늘도 오르면서 3일 연속 강세였는데요. 제가 어제 전기차 섹터가 현재 약세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하지만 이대로 바닥으로 다시 가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끝내면 반등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분위기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전기차 섹터가 지금 거의 2달째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언제쯤 다시 강세로 돌아서게 될지 향후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약세였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최근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꼬리가 있고 몸통이 거의 없는 모양을 도지형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크로스라고도 하죠. 이 형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위와 아래에서 강하게 부딪혔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도지형 모양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어느 한쪽 세력이 결국은 이겼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추후 그 방향대로 조금 더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모양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뒤질세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도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구글은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광고 수요 증가로 인해 수익 개선이 기대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 중이죠. 그리고 오늘 웨이모가
피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 도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서비스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여전히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차량 공유 플러스 자율주행 같은 느낌입니다. 향후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 자율주행 택시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자율주행을 활용하는 단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또 이게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교통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자율주행 택시를 보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단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운전 피로도가 급감을 하죠. 그로 인해 동시에 운수업의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크가 로보택시 얘기할 때 늘 주장하는 내용이죠. 집에 갈 때 택시가 2만 원이면 안 타던 사람들도 5천 원이라면 쉽게 타겠죠. 참고로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무려 10년 가까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해왔다고 합니다. 완전히 학습된 HD 맵이 없으면 자율주행이 어려운 게 현재 라이다 진영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아마도 라이다 이전에 인공지능 기술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자율주행 시장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테슬라는 오늘 한때 $715까지 올랐지만 결국은 중력권의 저항에 막혀서 거의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때 $702까지 내렸는데요. 결국 700은 강하게 지켜냈고요. 보시다시피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이죠. 왠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 지루했던 700대 중력권을 힘차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녹색당 대표가 기가 베를린을 방문을 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던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녹색당 대표가 얘기를 했을 정도니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테슬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얼마 전에 테슬라에게 태클을 걸던 환경단체 두 곳 중에 한 곳이 소송을 포기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죠.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의 희망대로 정말 10월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기가 텍사스는 사람들이 걱정을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거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동이 시작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역시나 문제는 기가 베를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고 일론 머스크도 올해 안에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베를린이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테슬라의 최근 가장 큰 퍼드 중 하나가 해소되면서 테슬라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주 후반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신나게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